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03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1-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1-2 신상목. 에도시대 전반에 걸친 집요한 탄압으로 많은 관련 기록이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기독교가 당시 일본 사회에 단기간 내 깊숙이 침투했었다는 데에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인도, 동남아, 중국 등 여타 아시아 지역에 비교하면 일본의 기독교 수용 양상은 예외성 또는 의외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은 일본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감화되기 쉬운 민족성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현대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의 비중이 고작 1%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급격한 기독교 확산의 신앙의 내면적 수용이라는 종교적 측면을 넘어서는 정치 경제적 동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비에르의 도일과 초기 기독교 전례.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후일 성인이 됐다. 일본의 기독교 전파는 1549년 8월 15일에 예수교 선교사 프란체스코 시스코 사비에르의 사스마 상륙을 기점으로 한다. 당시 인도의 고아를 기점으로 선교활동에 종사하던 사비에르는 인도 포교에 큰 절망감을 느끼고 중국 등으로 시야를 돌리던 차였다. 물라카에 머무르며 중국 진출 기회를 엿보던 사비에르는 그곳에서 사스마 출신의 안지로와 조우한다. 안지로는 일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포르투갈 선교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본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안지로로부터 일본의 사정을 전해들은 사비에르는 계획을 수정하여 일본으로 행선지를 돌린다. 안지로를 비롯한 동료 수사 일행과 사스마에 도착한 사비에르는 히라도 야마구치를 거쳐 1551년 교토로 향한다. 해당 지역의 지배자를 기독교 우세력으로 포섭하여 포교활동을 우선적으로 허가받는 것이 당시 예수교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었다. 사비에르가 석 달간의 여행 끝에 어렵사리 도착한 교토는 응인의 난 이래 혼란으로 수도의 위용을 잃은 지 오래였다. 도성 곳곳에 전란의 상처가 남아있고 천황과 쇼군한 흉물스런 폐허로 변한 궁성이나 거소 하나 제대로 수리할 여력이 없었다. 중앙의 천황이나 쇼군의 무력함을 파악한 사비에르는 지방 유력 다이모를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헤라도로 복귀한다. 교토 방문이 완전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비에르는 교토 방문길에 사카이의 대상인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 히비야 료케이, 고니시 류사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러한 숙식을 제공하고 도성안의 유력자와의 만남을 주성하는 등 사비에르 일행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막강한 검력을 보유한 대상인이라도 신분제하에서 사회적 지위는 높지 못하였다. 무가나 불가가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신분제에 대한 불만과 서양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내다보는 비즈니스 감각이 상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호의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 만큼 상인계층은 선교사들의 조력자로 기독교 표구의 지지 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이 컸다. 여담이지만 고니시 류사는 교토 최초의 기독교 신자라 불리며 긴키 일대의 초기 기독교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임진란 당시 조선 진공의 선봉을 맡았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의 차남이다. 키리시탄 다이묘의 등장. 3대 기독교 다이묘의 한 사람인 오토모 요시 시게. 교토에서 히라도로 일단 복귀한 사비에르는 지방 유력 다이묘의 포섭 기회를 엿본다. 그때 사비에르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기타 규슈 동부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분고의 오토모 가문이었다.
분고의 오토모 일족은 15세기 후반 이래 대외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규슈 패자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분고는 고품질 유황이 생산되는 곳이었다. 유황은 흑색 화약 제조의 필수 재료이다. 오토모 가문은 15세기 말 이래 중국 조공용 유황을 막부에 헌상하고 있었다. 16세기 초반 밀무역이 성행하자 오토모 가문으로서는 중국 남해안 일대의 화약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컸다.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인들은 동중국해 진출과 그에 따른 대포 조총 전례는 유황의 가치를 크게 높였고 이는 오토모 가문에 있던 일대의 전략적 환경의 변화였다. 경쟁 다이묘들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토모 가문은 대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왜구나 포르투갈 상인 등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551년 9월 사비에르는 포르투갈 상신의 분고에 입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영주인 오토모 요시스케, 오토모 소린으로도 알려짐을 찾는다. 불과 1년 전 내부 권력 투쟁 끝에 영주 자리에 오른 요시시게는 북강병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었다가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비엘에게 경의를 표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의 이용 가치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한다. 요시시게는 사비엘에게 오토모 영진의 포교를 허락하는 한편 사비엘을 통해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희망하였으나 사비에르가 2달 후인 11월 일본을 떠남에 따라 요시시게의 구상은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요시시게의 선교사관은 이후 여타 규슈 다이묘들 사이에 공유된다. 북강병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수용 또는 이용하고 중국에는 스스로 기독교 신자가 된 오토모 요시시게, 오무라 스미타다, 아리마 하루노부 3인은 규슈 3대 키리스탄 다이묘로 알려져 있다. 약 6강식의 냉엄한 생존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규슈 다이묘들은 포르투갈 세력과의 통교를 북강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였고 선교사들을 그 실현을 위한 열쇠로 보았다. 이들은 종교 자체보다도 남만 무역적 포르투갈과의 중국과의 중개무역을 포함하는 교역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선교사의 이용가치에 주목하였다. 가장 먼저 남만 무역의 기회를 잡은 것은 히라도였다. 히라도는 일찍부터 중국 상인과의 왜구들이 드나들었던 일본 무역 거점이었다. 1550년 사비에르는 포교를 불허하는 사스마를 떠나 히라도를 거처를 옮긴다. 다국적 상인들과 해적들이 발을 들이던 히라도에서 새로운 종교 유입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히라도는 영주 마스라 다카노부는 종가에 해당하는 오토모 가문에 상신하여 사비에르의 포교를 허용한다. 이것의 계기가 되어 1553년부터 1561년까지 매해 포르투갈 상상은 히라도를 방문한다. 히라도는 포르투갈과의 교역으로 흥성하였고 이는 곧 주위의 경쟁 다이묘들을 자극하였다. 히라도에서 나카사키에 있는 오무라 성당 일본의 국보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마스라는 현실적 이유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히라도 주민들의 민심도 변하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에 의한 불상, 묘비, 훼손 등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불교도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종교 갈등이 심화되자 마스라는 1558년 히라도에 주재하던 예수의 사제 가스파 빌렐라를 추방한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선교사가 주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1561년 포목점 거래를 둘러싼 분쟁으로 포르투갈 상인과 일본인 상인 간의 살상사건이 발생한다. 미야노마의 사건으로 알려진 포르투갈 일본인 간 최초 유혈 중돌 사건이다.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들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자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 교구장 코스메 대 토레스 신부와 상의하여 무역 포스트를 히라도에서 옮기기로 결정한다. 이때 새로운 장소 물색을 맡은 루이스 데 알메이다 신부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나선 것이 나카사키 일대를 영지로 하던 오무라 스미타다이다. 오무라는 기독교 포교 허용과 선교사의
안전을 확약함으로써 포르투갈 상선이 영진의 입항을 유치한다. 오므라는 토레스 신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이듬해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한다. 일본 최초의 기리스탄 다이묘 세례명 바르톨로메오가 된다. 기리스탄 탄생의 배경에는 이처럼 물고 물리는 다이묘 간의 긴박한 생존 경쟁이 있었다. 세속적 이익을 매개로 정치 권력자의 후원을 얻자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기층민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